이제 메가급 게스트를 모실 시간입니다. 네, 두근두근. 네, 금이 환영한 분입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성민규입니다. 지금 9월 4일 날 취임을 해서 지금 3개월이 돼가는데요. 거의 처음 한 달은 정말 정신이 없었고 뭐 감독님 선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바빴었는데 계속 프로세스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 말 오늘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게 인터뷰하면서도 하도 프로세스 많이 했고. 그래서 프로세스 성이 됐더라고요. 앱스타인한테 그 축하 메시지 받으셨나요? 그리고 예. 인터뷰를 하고 이제 와서 됐다라고 연락을 하니까 가지 마. 뭘 해주면 안 가겠냐 그러죠. 가지 마.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돈을 물어볼 수도 있고 뭐 타이틀을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떤 조건을 줘도 저는 솔직히 여기서 단장을 시켜줄 거 아니지 않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제 계약이 안 되면 언제든지 돌아와라. 네, 모르죠 그런데 또. 롯데에서 처음에 단장 제의가 왔을 때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꼴찌팀이었으니까. 결정은 쉬웠어요. 무조건 예스 아닙니까? 무조건 예스지. 아니 그게 뭐 당연히 물론 약간 고민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조건이라든지 뭐 꼴찌 팀이라는 거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저는 항상 해보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스였고 더군다나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또 그런 팀. 그리고 사실상 전력을 보더라도 이 팀이 그렇게 마지막 자리에 있을 팀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최연소 단장이라는 직함이 좀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걸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어차피 단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존중을 해주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뭔지에 따라서 그걸 내가 들어줄 수만 있다면은 모든 직원들이 같이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생각했거든요. 네. 제가 느꼈던 부분이 그 프로세스는 결국에는 그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되게 잘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굉장히 역시 노트북에서 이런 해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꿈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롯데에서 좀 친하게 형동생 하면서 지냈던 뭐 선수들도 있으셨죠? 아니요, 사실 롯데랑은 제가 인연이 제일 없었던 팀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네, 저는 뭐 건방지게 될 수도 있지만은 한 3년 전쯤부터 언젠가 한국팀에서 전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고. 3년 전부터요? 네, 그러니까 3년 전에 이제 뭐 한국팀에서 이렇게 그런 헤드헌터를 통해서 자리에 대한 제의가 있었고 뭐 단장급은 아니었지만 제의는 있었고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한 3년 뒤에는 한번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롯데라는 팀이 전화가 와서 굉장히 좀 놀라웠던 건 사실이에요. 취임사에서 리빌딩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개가 무슨 차이인가요? 집 갖고 계시잖아요. 전세예요, 전세. 그래서 들어가실 때 리모델링 안 하고 들어가셨네요. 최근에 메이저리그가 뭐 탱킹이니 뭐 리빌딩이니 하는데 이게 사실 30개 팀이 있고 드래프트를 통해서 많은 선수를 영입하고 또 트레이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빌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한국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0개 팀 중에서 5개 팀이 포스트제 나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서 즉시 전력으로 되는 선수는 극히 드물고 그리고 트레이드 자체가 한 리그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리빌딩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몇몇 팀들이 리빌딩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지만은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감독 입장에서도 팀이 6위, 5위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다급해지기 때문에 항상 좀 실패하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리빌딩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곳 요소를 채워나가고 그 팀의 잘못된 곳을 어떻게 보면 정비를 하고 그러니까 팜에서부터 좋은 선수를 키워나간다는 것도 리모델링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니폼만 빼고 다 바꾼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자,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 민규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겁니다, 바로. 성단장의 파격 행보 첫 번째. 감독 선임입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수석 코치, 허문회 코치에게 감독직을 맡기셨는데 그 전에 외국인 감독을 만나러 가신다고 그걸 또 공개를 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발표가 나왔죠. 그렇죠. 그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프로세스라는 것이 이제 감독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면 그 감독이 속해 있는 팀에 먼저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 2명의 감독 후보들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저는 그 팀에 전화를 해서 허락을 받았고요. 이런 프로세스들이 언론에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롯데 이 감독 선임한다더라, 외국인 감독 선임한다 이런 말이 나올 게 분명했고 그래서 다른
잘못된 말들이 나오기 전에 먼저 언론에 공표를 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한국인 감독 후보들도 제가 공표를 하고 싶었지만은 한국 사실상 시즌이 돌아가고 있고 이랬던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굉장히 그 나쁜 또 선례를 날릴 수도 있다. 네. 소문이 잘못 날 수도 있다 생각해서 그냥 알리지 않고 저희가 미국 후보들만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전이었다. 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허문의 수석 코치를 선택하게 된 데에는 어떤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을까요? 단순하게 말하면 소통이지만 이게 선수단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렇게 선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스터 구성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셨고 네, 노경원 선수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예, 예. 뭐 트레이드도 있었는데 그 과정도 한번 이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 선발진에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선발 투수가 가장 금값이에요. 트레이드 마켓에서는. 뭔가 이 선수를 영입한다면 제가 또 다른 그림을 또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했었고 이 선수가 롯데에서 나갈 때 롯데 자이언츠가 이 선수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실망한 그 부분이 있다라고 인터뷰 나왔던 것처럼 돈보다는 저희가 그 외적인 걸로 이 선수에게 뭔가 마음을 사고 싶었고 왜 우리 팀이 노경원 선수를 필요로 하는지 이렇게 마음을 샀기 때문에 저희가 원했던 또 금액에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2차 드래프트가 있었잖아요. 재밌었어요. 특히 1순위 지명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포수가 아니라 SK 웨어스 최민재 선수를 선택하면서 네. 악플이 아, 이거 악플들 보셨어요? 네, 저 다 보죠. 예. 제가 봤을 때 난리가 진짜 났었어요. 네. 입에 담기 힘든 욕들도 진짜요? 많았어요, 진짜? 진짜로. 2차 드래프트에서 네. 포수를 뽑지 않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선수를 1라운드에 뽑고 2, 3라운드를 안 뽑았어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특히 이 MBC, 네, MBC에서 살살 웃는 표정이 나오면서 이제 팬들의 공문을 사게 되었었죠. 진짜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기다려보시죠, 그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영입하는지는요. 정말 10년간 이제 먹을 욕을 다 먹지 않았나. 예. 오래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어떤 의미의 웃음이었어요? 자신감에서 나온 웃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좀 내일이면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있겠다라는 또 그런 의미도 있었고. 지성준 선수, 장시환 선수 뭐 2대2 트레이드였었는데 예. 그 협상은 어려우셨습니까? 아니면은 같은 엠스포 출신이기 때문에 쉬웠습니까? 이게 엠스풀 출신이라서 쉬웠다기보다는 사실 그 트레이드에 대한 평가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저희가 무슨 되게 굉장히 많은 걸 얻은 것 같은 평가가 나오면서 좀 잘못 흐름이 돌아가겠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윈윈하는 트레이드라고 생각해요. 제가 추진했던 트레이드 중에서는 가장 빠른 시간 그리고 가장 손쉽게 이루어진 트레이드가 아닌가. 얼마나 걸렸어요? 너무 궁금해. 나 이런 게 궁금해. 몇 시간 안에? 몇 시간도 안 걸렸어요. 정말요? 몇 분? 네. 그거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트레이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잘 생각하신 게 장시환 선수가 어떻게 보면 선발로서 한 단계 눈을 뜨는 또 그런 해를 거쳤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토종 선발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의 로테이션을 끌고 갈 수 있는 천안부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하나랑 또 이렇게 연관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돌민규에서 간민규로 그런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솔직히 돌민규에서 간민규로 갔다가 다시 돌민규로 가는 건 한순간이에요. 예. 저는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성민구 단장이 처음에 롯데 부임을 했을 때 많은 팬분들이 야 이거 하나는 우리가 확실하다. 외국인 선수 영입.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게 외국인 선수를 잘 뽑으려면 외국인 선수 담당 스카우트를 영입을 했어야지 단장을 영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두 다 그 분야의 직원들이 있고 서로 의견을 다 종합하고 거기에서 맞는 최선의 선택을 했고 제가 무조건 성공했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유격수 그리고 땅볼 유도가 많은 유형의 투수를 뽑았다는 거는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에 맞는 방향성의 올바른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할 거라고 장담은 못 드리겠어요. 네. 이렇게 스토브리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을 성사를 시켰잖아요. 가장 애태웠던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외의 선택일 수 있지만 이제 스프링 캠프지가 아닐까. 진짜요? 네. 근데 스프링 캠프지 같은 경우에 사실상 플랜 B가 있을 수가 없던 거예요. 네. 시험을 하고 제가 가장 먼저 컨택했던 곳이 메이저리그 2개 팀과 저희 롯데자이언트가 가야 될 스프링 캠프지에 대해서 컨택을 바로 했는데 친한 지인이 뭐 부사장 또 부단장으로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컨택을 했을 때 팀에서는 오케이. 우리 연습하는데 지장이 있더라도 네가 오겠다면 쓰게 해주겠다. 네. 여기서 그래서 인맥이... 이제 그래서 메이저리그 팀들하고도 게임을 몇 경기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괜찮겠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문제가 이 시에서 그 야구장을 소유하고 있는 시에서 고등학교 토너먼트도 있고 중간 중간에 있으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잔디 관리가 너무 많은 팀들이 사용하면은 잔디 관리가 잘 안 되니 힘들 것 같다 연락이 왔는데 자 여기서 무슨 만약 선수였으면 돈 좀 더 드리면 되죠 뭐 이런 게 되는데 여기서는 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좀 힘들지 않았나. 좀 센 질문들을 준비를 했어요. 네. 저는 뭐 이 질문이 이 문장이 아니라 그냥 글자 3개. 전두는 어떻게 그렇죠. 외우는 거죠? 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다음에요. 카드 게임 하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방송을 하실 때 대본을 이렇게 보여주고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 스토브리 나오는 걸 대본을 왜 보여줘야 되는 거죠? 패를 보여주지 않겠다. 네. 지금 뭐 지성준 선수의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트레이드 일어나기 전부터 취임하면서도 롯데 포수 무조건 잡겠다. 트레이드 하겠다. 그쵸. FA 잡겠다. 이랬을 때 이루어졌을까요? 그 트레이드가? 절대 안 이루어지는 패를 거죠. 보여주는 예. 셈이니까. 최대한 남들이 모르는 패를 제 주머니 속에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제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자, 좋습니다. DK는 질문 망하셨고요. 지금 물어본 거 되게 많았는데 망하셨고요. 네. 이렇게 참 말씀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정말요? 매콤한 질문. 아. 롯데 자이언츠 단장 성민교. 롯데 몇 년에 우승한다. 오호. 자, 공개해 주시죠. 이거 네. 꼭 말씀해 주셔야 네, 돼요. 저는 사실 우승이라는 거는 정말 이게 이 운도 있어야 되고 뭔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5년이라는 시간 정도면은 이렇게 팀이 제자리를 잡아서 항상 이렇게 우승권 싸움을 할 수 있는 팀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제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자, 성민규 피셜 2024년 한국 시리즈 우승 롯데 자이언츠. 억지네요 정말. 네. 방송이 이런 거네요. 네. 이런 겁니다. 네. 롯데 단장으로서 이제 어떤 야구를 좀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저희가 어떤 성적을 내겠다, 무슨 뭐 메디를 하겠다 이런 말보다는 그러니까 한 달 한 달 보실 때 이 팀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비록 성적이 나지 않더라도 팬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매생이 TV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뭔가 폭로를 하러 나왔는데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뭐 시즌 끝나고도 한번 다시 나와주시는 걸로. 아, 뭐 언제든지 뭐 예, 불러주시면은 예,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 예. 예. 아니 약속. 아, 이거 뭔가. 약속. 예. 요 약속했어요. 자, 오늘 성민규 롯데 자이언츠 단장님과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년 시즌 롯데 자이언츠 화이팅하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함께해 주시고요. See you next week. 안녕. 안녕.